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법 제84조 논쟁. 이제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헌법 제84조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과연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느냐, 끝없는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약간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아마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본회의를 바로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하면 당시에 이재명이 이제 그걸 셀프 공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가 결정으로 정지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결정으로 정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적인 논쟁이 생기죠. 원래 이 문제는요,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때 재판에 계류 중인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수설은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된다. 그렇게 정리가 됐죠. 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25년에 이재명이 이제 당사자가 되니까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본인 주장이고 여전히 다수설이다. 제가 보기에 TV조선에서 물론 거기에 편견이 있을 수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견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10명의 법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5명이 재판 계속, 4명이 재판 중단, 1명이 보류, 의견 보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오히려 편견이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법학자들한테 물으면 이재명 편에 권력 쪽에 줄 서는 학자들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처럼 높지 않을 때 조사를 했으면 아마 6대 3대 1 정도? 내지는 7대 3 정도 됐을 겁니다. 7대 3 정도. 그게 다수설. 이미 2017년에 확인된 바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본인도 알죠. 뭐가 다수설인지. 주장은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고 했지만 알죠. 그러니까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 그게 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면 사실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걸 본인이 뻔히 알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막자, 이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전히 논란이 돼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과연 밝힐 것인가. 왜냐면 미리 밝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법률 판결의 현안이 됐을 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 여긴 검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대법원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중단되는 거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법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건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건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판결의 현안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대법원이 질문에 답변한다? 모든 질문에 답변한다? 이렇다 저렇다? 그건 아니다. 다만 여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사실은 첫 번째 문장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답변이다. 그런데 했다. 그거는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밝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법률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보죠. 하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하급심은 서울고등법원 2심, 지방법원 3심, 지방법원 1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데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 그거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으로 나중에 그 사건이 올라오면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재판 계속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재판부 판단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보면 84조에 대한 해석,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이 해석권은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헌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만 법원이 그 해석에 관한 것을 이게 우연 여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민주당이 이제 곧 형사소송법을 확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6월 3일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재판 중단법을 이제 확정을 하고 공포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재판 중단이라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그걸 재판부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위반되는지 좀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우연법률심판 제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헌재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근데 우연법률심판 제청을 안 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형사소송법 민주당이 낸 결정에는 이재명 무죄가 명백하면 해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재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무죄가 명백한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유죄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재판부가 납작 엎드려 줄 것이냐, 굴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헌법재판소는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 본안을 판단해야 됩니다. 본안 판단에 과연 이 본안은 9명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7명이 판단하게 되죠. 근데 7명 중에 지금 이른바 우리 법팀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마은혁, 정계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두, 정종민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고요. 추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사람은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세 사람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지형이 지금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 쪽에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7명 중에 5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확보가 되나? 될까?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게 정해지고 이 이완규, 함상훈 지명 행위가 무효다라고 해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대통령 몫의 2명을 지명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는 거수기가 되는 거고 이재명의 거수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7명 체제에서 이완규, 함상훈 지명의 효력을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일단 가처분에서는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만 본안 판단에서도 과연 그럴까? 그거는 저는 미지수는 안겨놓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저는 뭐 항상 상식적인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판단을 해왔는데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나 또는 일부 법관들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법과 양심 이외의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상식의 기준에서 법조계의 일반적인 중립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 또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그거 장담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제가 말씀드린 건 끝없는 법률 논쟁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법률적인 얘기고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많은 논쟁거리라는 얘기는 반대의 주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판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런 일이 6월 3일 이후에 벌어져도 논쟁이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6월 3일 대선 전에 그 논쟁이 당연히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오겠죠. 재판부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 입장을 받아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난 재판 계속할래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판 지금 5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이 6월 18일로 잡아놨죠. 연기했습니다. 일단 5월 15일 거를. 자, 6월 만약에 3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을 경우에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열릴까 안 열릴까? 물론 그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 중단 이 법이 통과되겠죠. 근데 6월 18일 열릴까 안 열릴까? 이거는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장 판단에 달린 거다. 어느 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그 민주당의 위협에 어찌 보면 굴복한 걸로 봐서는 아마 재판 중단을 그냥 이 사람은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건 그냥 제 판단입니다.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위증교사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죄 결정을 내렸죠. 근데 이것도 중립적인 법조인들에 따르면 이건 무죄가 나올 사항이 아니다. 그게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거의 9대1 수준입니다. 이 위증교사 항소심도 마지막으로 연기했습니다. 대선 전에 열려다가. 그럼 이제 이 재판장이 과연 이재명 피고인 측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알 수가 없죠. 마지막에 이 위증교사 항소심을 연기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판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누구도 어느 쪽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받고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이 1심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 멀었으니까 뭐 굳이 그거 중단시키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할 경우에도 그 임기 끝날 때까지도 3심이 확정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피고인 쪽에서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판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뿐만 아니고 대북송금 이화영은 이미 3심까지 다 끝났지만 이재명은 아직 1심 본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판사의 소신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이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판사 한 명이라도 정의의 길을 쫓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재명 이제 6월 3일 이후에는 본인들의 기대에 따라서 대통령 이런 거니까 위기가 몰려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대선 과정에서는 봐라. 대법원이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양심 있는 판사, 정의로운 판사 한 명만 있어도 이재명은 아웃이다.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저쪽은 뭐 이재명 후보 쪽은 턱도 없는 얘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킬 테니까 재판 중단,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사의 소신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선거 전에 논란은 된다. 이 논란의 불씨를 지금 이 대법원의 주진우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이 헌법 제84조 논란, 재판 중단 논란, 이거는 논란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후보한테 득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유죄가 될 것이 확실시 되니까 그 재판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평상시에 지지하던 사람이라도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중도층. 그래서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에 관해서 뭐 말은 그냥 중립적인 것처럼 그거 각 재판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공방거리, 특히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